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사인 법칙 한 번만 더 설명하고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제는 정말 활용하는 거지. 사인과 코사인을 이용해서 어떠한 실용적인 값을 구해보자. 네, 기하적인 값을 구해보자 라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배운 건 사인 법칙에 대해서 배웠죠. 네, 사인 법칙은 이제 대각과 대변에 대해서 어떠한 비례식이 존재하다라는 것. 근데 대각과 대변의 길이 큰 게 b가 아니라 알고 봤더니 사인 대각과 대변의 관계가 비례했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각각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는 a 대 b 대 c 라는 비례식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이 비례식을 풀기 위해 세 개 비례식을 각각 똑같은 자리 애들끼리 나눠준 것들이 같다라는 거. 이렇게 계산을 해줬죠. 근데 정말 더 운이 좋았던 거. 이 값이 뭐랑 또 같았어? 뭐랑 같았죠? 네? 이 값이 또 뭐랑 같았어? A 2. R R이 뭐죠 여기서? 아니요? 그래도 정말 우리 언제 배웠어? 그저께 배웠는데 왜 저번에 반지름과 같았다. 왜 저번에 반지름의 2배니까 왜 저번에 지름과 같았다라는 거죠. 이게 사인 법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 B, C에 대해서 각각 한 각과 대변의 길이를 알고 있으면 그것에 대한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도 구할 수 있었죠. 이게 사인 법칙이었고, 자 오늘은 코사인 법칙. 쌤 때는 이거를 코사인 J 법칙이라고 배웠거든. 코사인 J 법칙. 그래서 오래된 그런 법칙입니다. 오래된 공식. 그래서 코사인 법칙은 사실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 생각해보면 피타고라스보다 더 상이호환, 얘보다 더 진화된 버전. 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어떤 거냐? 피타고라스 정리가 이거죠. 이 A와 B를 이용해서 뭐를 구할 수 있다? 대변의 길이인, 빗변의 길이인 C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C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 B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 아니라 피타고라스 정리였고요. 이걸 가지고 어떤 게 나오냐? 얘는 직각삼각형에 대해서만 나와 있지만 코사인은 모두 구할 수 있냐면 직각삼각형뿐만 아니라 어떠한 각도에 대해서 저 멀리 있는 대변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 그래서 어떻게? 먼저 얘랑 똑같아. 먼저 처음에는 C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에요. 여기서 뭘 더 해줘야 되냐? 얘가 좀 복잡한데 2 곱하기 A 곱하기 B에 코사인 법칙이어서 코사인 세타를 빼주는 것이 바로 코사인 법칙입니다. 대변의 길이를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뭐 하나만 예시를 들어보면 이 길이가 2고 이 길이가 3이면 그리고 이 세타가 60도야. 그렇다면 우리는 얘를 가지고 C의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그대로 값을 넣어주면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여기까지가 피타고라스 정리였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 세타까지, 코사인 60도까지 해주면 이제 C의 값을 구해줄 수가 있겠죠. 계산해주면 4 더하기 9 마이너스 12 코사인 60, 12 곱하기 코사인 60도면 6의 1이죠. 계산해주면 10의 4가 되겠네요. 그래서 C의 길이 뭐야?
4 아니야? 6이네요. 네. 빼주면 10에서 빼주는 게 아니라 13에서 빼주는 거구나. 네, 7이네요. 좋아, 고마워. 그래서 C 제곱이 7이야. 그럼 C는 루트 7이 된다.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빗변의 길이를 구하는 어떻게 보면 피타고라스보다 좀 더 좋은 피타고라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사실 얘가 만약에 세타가 90도잖아? 2분의 파이야? 만약에? 그럼 2분의 파이 그대로 넣어주면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코사인 2분의 파이 코사인 2분의 파이 몇이죠? 0. 네, 0입니다. 코사인은 그러니까 사인이나 코사인에 대해서 특수각은 그래프를 머릿속으로 그려주면 되거든. 여기까지가 2파이, 여기까지가 파이, 거기에 절반인 2분의 파이는 0이라는 값을 갖죠. 그래서 90도라면 코사인 90이 0이어서 얘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인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하는 거지. 네,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얘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얘로 또 뭐도 구할 수 있냐? 이 각도를 반대로 구할 수가 있어. 이렇게 세 변의 길이가 나와 있을 때 우리는 이 각도나 요 각도나 요 각도 또 다 구할 수 있는데 자, 얘 각도 세타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대로 루트 7의 제곱은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3 코사인 세타라고 두면 이제 코사인 세타만 남고 나머지는 다 숫자니까 계산을 해줄 수가 있어. 자, 계산해주면 7은 4 더하기 9 13 마이너스 12 코사인 세타고요. 얘 넘어가 주면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12 코사인 세타. 여기서 코사인 세타는 네 2분의 1이 되죠.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인 거. 네, 60도인 거지. 그래서 얘 각도 60도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반대로. 그래서 아래에 공식 보면 뭐 이런 공식도 있죠. 코사인 세타에 대한 식. 코사인 세타는 네,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에 2AB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외우고 있어도 되긴 하는데 사실 외울 필요 있나? 네, 쌤은 그냥 이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얘는 충분히 유도되는 과정이니까 코사인 세타만 남겨놓고 다 넘겨버리는 거예요. 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얘 어떻게 외우냐면 쌤은 이렇게 외웠거든.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마이너스 2AB 얘 완전 제곱식이지. 네. 그 다음 얘 이름이 왜 코사인 법칙이겠어? 코사인까지 붙여줍니다. 이렇게 외워주면 돼. 아니면 여기까지가 피타고라스 정리잖아.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 다음에 얘만 외워주면 되는 거지. 어떻게 보면 2AB 코사인 세타. 네, 그래서 넘어갈까요? 필수예제 6번 봅시다. 필수예제 6번 보면 B는 8, C는 4, A는 60도일 때. 자, 이렇게 AB만 이렇게 있어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대문자 ABC는 각도를 뜻하고요. 내각의 크기. 그 다음 이 대문자 A의 대변의 길이가 스몰 a, B의 대변의 길이가 스몰 b, C의 대변의 길이는 스몰 c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몰 c가 4, 그 다음 스몰 b가 8, 얘가 60도다. 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변을 이용해서 저 멀리 있는 빗변의 길이를 구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코사인 법칙을 써주면 돼. 그래서 보면 저 빗변의 제곱 A제곱은 이 양쪽 나머지 두 변의 제곱 4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2 곱하기 코사인 법칙 써주면 4 곱하기 8 곱하기 코사인 사이의 끼임각 60도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걸 그대로 값 넣어주면 16 더하기 64 마이너스 64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 돼요. 계산해주면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더해주면 48. 네, a 제곱이 48이다. a는 4루트 2가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죠. 근데 물론 사실 코사인 법칙 안 하고도 구할 수 있거든. 쌤은 사실 쌤 때부터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은 17년부터 없어졌습니다. 네, 17년부터 너네 교육과정까지. 교육과정 전에 이제 한 번 바뀌었었거든. 2020년 그 전에까지는 코사인 법칙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수선해버린 거예요. 그럼 얘가 길이가 8이야? 그럼 얘의 길이는 뭐야? 8이었어? 뭐야? 네. 수선해서 내려주면 얘가 길이가 4지? 그러면 이렇게 됐었네? 얘가 뭐야?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됐던 거였구나. 이렇게? 네. 됐던 거였네요. 그래서 이 길이가 4루트 3. 4루트 2가 아니라 4루트 3이죠. 네. 48이니까 4, 46에 곱하기 3. 이렇게 된다 라는 것처럼 쌤이 수서해발 내리면서 계산을 해줬었거든. 근데 이제 너네는 그렇기보다는 좀 더 쉬운 방법인 코사인 법칙을 써주면 계산해줄 수 있겠지. 넘어가세요. 네, 2번 보면 얘는 세 변의 길이가 나와 있고 세 변을 이용해서 A, B, C의 값을 구해줘야 돼. 그 다음 B는 2, C는 루트 3 플러스 1이다. 자, 먼저 이 삼각형 그려놓고 시작해보자. A가 루트 2면 저 멀리 있는 대각의 크기가 A, 라지 A일 거고, 그 다음 B가 2다. 그럼 얘가 라지 B, C가 루트 3 플러스 1이다. 얘가 라지 C겠네. 그래서 뭐부터 계산해 줄 거냐? 먼저 A부터 계산해 줄 거야. 우리 각도 A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이 두 변을 이용해서 저 멀리 있는 대변의 길이를 구한다는 식으로. 그래서 저 멀리 있는 루트 2의 제곱은 가까이 있는 두 변의 제곱의 합, 여기까지 피타고라스 정리고, 마이너스 2 곱하기 각각 두 변의 곱, 여기서 코사인 A 해주면 되지. 이거 빨간색 잘 보이니? 네, 그러면 계산해주면 얘 2는 4 더하기 3 플러스 2루트 3 플러스 1에 마이너스 4 곱하기 루트 3 플러스 1 코사인 A가 되겠다. 네. 한쪽으로 다 몰아버리죠. 한쪽으로 다 몰아주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루트 3 마이너스 4 곱하기 루트 3 는 네, 다 몰아버리면 네, 8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루트 3 별로네. 네, 그 다음 플러스 1 마이너스 코사인 A가 되고요. 코사인 A는 얘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다 플러스로 바뀌면서 4 루트 3 플러스 1 분의 6 더하기 2 루트 3인데 얘 2로 묶어주자. 3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나눠주는 거야. 자, 그 다음 쌤이 얘를 봤거든. 3 플러스 루트 3과 루트 3 플러스 1. 자, 얘는 네, 루트 3 플러스 얘 3 더하기 루트 3 있잖아. 이 3을 루트 3의 제곱이라고 생각해 주는 거야. 그럼 얘가 루트 3으로 묶이면서 루트 3 플러스 1이 됩니다. 네, 그래서 얘가 어떻게 돼? 2 루트 3 플러스 1 분의 얘 루트 3으로 묶어주면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얘가 코사인 A. 코사인 A가 몇이야? 2분의 루트 3. 코사인 값이 2분의 루트 3인 거. 네, 30도. 6분의 파이가 되겠죠. 30도. 그래서 얘가 30도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B를 구할 수가 있어. B도 한번 구해볼까? 네, 얘 지울게. 근데 사실은 이거 30도 구했잖아? 네, 수선해발 내려서 했어요. 수선해발 내려주면 얘가 30도, 얘가 60도지. 그림을 정말 이상하게 그리긴 했지만, 그럼 얘가 1대 2대 루트 3이거든? 얘가 2니까 얘가 1 루트 3이고, 그럼 얘 전체 길이가 루트 3 플러스 1이니까 얘 1이겠네. 1 루트 2? 네, 여기 45도. 여기도 45도겠네? 그래서 각시의 크기는 105도다 라고 해주면 되는데, 한 번만 얘 구해볼까? B? 자, 어떻게 되냐? 이렇게 BC와 BA를 이용해서 얘를 구해준다 라는 식으로 해줄 거야. 자, 해주면요 어떻게 되냐? 먼저 2의 제곱, 저 멀리 있는 대변의 제곱은 각각 가까이 있는 얘들의 제곱,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에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루트 3 플러스 1의 코사인 B가 되겠죠. 얘만 정리해주면 되거든? 물론 복잡하긴 하지만, 네, 정리해주면은 4는 2 플러스 3 플러스 2 루트 3 플러스 1 마이너스 2 루트 2 루트 3 플러스 1 코사인 B네. 그래서 얘 다 넘어가면 3, 6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루트 3은 마이너스 2 루트 2의 루트 3 플러스 1 코사인 B. 그래서 플러스로 바꿔버리고 얘로 다 나눠버리면 2 루트 2의 루트 3 플러스 1이고요. 얘는 2로 묶어주면 1 플러스 루트 3이네. 네, 이렇게 나눠주죠. 네, 그 다음 2로 나눠주죠. 그럼 코사인의 값이 루트 2분의 1? 그러면 B는 45도가 되겠지.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네. 네. 한번 풀어주시면 안 돼요? 어떤 거야? 위에 게 1번? 네. 네. 1번 보면 뭐야? 네. 135도인 게 생각이 안 나요. 그럼 코사인 135도만 사실 알면 되겠네요. 135도는 얘는 180 마이너스 45도야. 그쵸? 이거 180 마이너스면 어떻게? 코사인은 코사인 그대로 45도만 또 써줄 수 있지? 네, 근데 180 마이너스면 2, 4분면 코사인은 마이너스가 되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코사인 45도가 되고, 사실 우리가 빗변의 제곱은 얘잖아. 이렇게. 근데 만약에 얘가 둔각이야. 둔각이면 이 값이 커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 C의 값이 더 커져야 돼. 값이 더 커지기 위해서 코사인은 마이너스면 플러스로 바뀌면서 이 값이 점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둔각이다? 그럼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면 돼. 둔각이면 마이너스 45도. 135도니까 180 마이너스 45로 풀어주면 됩니다. 네, 넘어갈게요. 코사인 법칙이었습니다. 사실 이 코사인 법칙 또 있지만 필수제 7번 같은 이제 삼각형, 최대각 뭐 이런 거 구하는 건 사인 법칙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죠. 자, ABC에 대해서
왜? 이게 영영일 수업 아 그걸 왜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어? 왜 지금 이 시간에? 떠보는 시간이야? 제대로 집중해. 그렇지. 되게 중요한 부분이야. 자, 필수의 7번 보면 삼각형 ABC에서 이렇게 ABC에서 여기가 A, B, C죠. 네. 그래서 A의 길이가 3, 얘가 3, B가 5, C가 7이다라는 거야. 자, 우리가 알고 있지. 어떤 걸 알고 있냐? 대각이 크면 클수록 이 대변의 길이도 점점 커진다라는 거. 우리 어제 예시를 들었던 것 중에 이거 있었죠. 60도, 90도, 30도. 네. 이 각이 크면 클수록 더 멀리는 대변의 길이도 컸고요. 두 번째면 이 변의 길이도 두 번째. 가장 작은 각에 대해서 이 변의 길이가 가장 짧았다라는 거. 그러면 가장 긴 변은 여기서 7이니까 7에 대해서의 대각의 값은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크겠네. 그래서 이 C의 각도가 가장 클 거고 우리 최대 각이 바로 얘가 C가 바로 최대 각이 되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C의 각도를 구해주자. C의 각도 세 변의 길이가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C의 각도를 구할 수가 있죠. 어떻게? 저 멀리 있는 7의 제곱은 각각 가까이 있는 3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에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5의 코사인 C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네, 계산할 수 있겠지. 계산해 주네. 얘가 49 50 아니 40 25 15 마이너스 6 30 코사인 C. 네, 그럼 코사인 C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네, 코사인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 아니 먼저 2분의 1인 거 몇일까? 네, 60도가 2분의 1인데 이 마이너스 값이 나오려면 둔각이어야 된다고. 그래서 네, 180에서 60 빼준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 네, 120도. 오케이, 넘어갈게. 네. 자, 필수예제 8번 볼까? 필수예제 8번은 각각 사인에 대한 비율이 나와 있지.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는 7 대 3 대 8인데, 자, 얘를 우리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얘 보면 이 사인 법칙에 의해서 이 사인 각도에 대한 비율은 사실 뭐랑 같다? 각각 변의 비율과 같다고. 그러면 이 A 대 B 대 C를 7 대 3 대 8이라고 할 수 있겠고, 각각 A, B, C의 값을 우리가 이렇게 두자. A를 7K, B는 3K, C는 8K 이렇게. 네, 이렇게 두면 각각 A가 뭐 7K, C가 8K, B가 3K고요. 얘 각각 대각의 값이 라지 A, 뭐 라지 B, 얘가 B의 대각이 라지 B일 거고 C의 대각이 라지 C겠네. 그래서 얘네들 이용해서 우리 뭘 구하는 거야? 이 A의 각도를 구하는 거야. 코사인 A? 아니죠. A의 크기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먼저 A의 크기를 알기 위해서 코사인의 값을 구해줄 수가 있지. 어떻게?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저 멀리 있는 대변의 길이의 제곱은 각각 가까이에 있는 얘들의 제곱의 합 마이너스 2 곱하기 3K 곱하기 8K의 코사인 A. 코사인 법칙입니다. 얘 정리해주면 돼. 그런데 다 모든 항에 K가 두 번 곱해져 있어서 K제곱으로 다 나눠질 수 있거든? 한번 볼까? 4K제곱은 얘 9K제곱 더하기 64K제곱 마이너스 48의 K제곱의 코사인 A야.
여기서 다 k제곱 있으니까 k제곱으로 다 나눠줄 수 있습니다. 네, 모든 항에 k제곱 있으니까. 그래서 네, 이제 숫자들만 계산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해주면 40에 마이너스 24 뭐야? 이거 완전 단골인데? 코사인 A? 네. 마이너스 48로 나눠버리면 코사인 A의 값이 2분의 1이네? 2분의 1인 거. 네, 60도 해주면 됩니다. 뭐 3분의 파이 이렇게. 오케이. 네. 넘어가세요. 우리 9번 볼까? 네, 이제 얘네들 다 ABC에 대해서 대변의 길이로 우리가 다 나타낼 수 있거든. 자, 먼저 사인 A는 뭐 2 코사인 B 곱하기 사인 C. 얘를 만족할 때 ABC는 어떠한 삼각형인가를 구하는 건데, 사실 어떤 삼각형인가 구하는 거 이거는 각도로만 알 수가 없어. 각도로만 알기에는, 하나의 각도만 알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는 변의 길이로만 우리가 어떤 삼각형인지 다 알 수 있거든. 자, 총 5개의 삼각형밖에 안 나와. 총 5개. 진짜 이거 이상 안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네, 모든 변이 같은 거. 얘는 무슨 삼각형이야? 네, 정삼각형입니다. 그 다음 이렇게 만 나와 있어. 네, 그럼 2등변 삼각형.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도 있어. 뭐 B 더하기 C도 있겠죠. 뭐 C 더하기 C랑 A 같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등등. 자, 그 다음 이거 있죠. 이렇게 식이 나왔다. 그러면 네, 직각 삼각형일 거고. 자, 여기 4번, 5번은 사실 잘 안 나와. 이 세 개면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꼭 나오나? 그러니까 이 세 개 넘어서는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이거 2개밖에 없어. 이렇게. 쌤이 순서를 좀 잘못 쓰긴 했는데 얘부터 한번 볼까? 얘는 네. 이 C 제곱보다 얘네 둘의 합이 더 크잖아. 네. 얘는 예각입니다. 물론 사실 얘는 조금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게 이거 여기서 둔각일 수가 있어. 둔각삼각형. 그 이유가 C가 가장 긴 변이 아니면. 자, 얘가 예각이 되려면 C가 가장 긴 변이어야 돼. 좀 더 정확하게 하자면. 네. 근데 만약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보다 작다라는 거면 얘는 둔각삼각형이 확실합니다. 네. 확실해. 자, 이렇게 돼서 이 5개 중에 하나만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이 3개 중에 하나 나옵니다. 얘네들이 99%로 나와. 한번 같이 볼까? 자, 보면 네, 얘를 만족하는 건데, 자, 그래서 이 사인 코사인의 값에 대해서 말고 우리는 각각 길이인 A, B, C로 나타낼 거야. 자, 그러기 위해선 2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사인 법칙.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는 A 대 B 대 C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각각 값을 어떻게 줄 거냐면 얘 A, B, C 각각 이제 크기의 비율이 A 대 B 대 C니까 이 사인 A의 값을 AK라고 줄 거고 사인 B는 BK, 사인 C는 CK라고 줄 거야. 오케이. 이렇게 두면요 우리 사인 A 자리에 AK 넣어주자. 그 다음 얘 2 곱하기 코사인 B인데 이렇게 한번 구해볼까? 아, 이거 너무 도전이긴 한데
이렇게 또 구해줄 수 있을까? 네, 한번 해볼까요? 사실 뭐 틀린 건 아니니까. 이게 어떻게 구한 거야? 코사인이니까? 어떻게 구한 거야? 이 사인 B가 BK니까. 네, 이 코사인 B는? 네, 코사인 제곱 B는 이제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B를 이용한 거. 네,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 다음, 사인 C는 CK. 라고 두면요. 이렇게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양쪽 제곱해줄까? 그러면 A 제곱은 4의 B 마이너스 B 1 마이너스 B 제곱 K 제곱의 C 제곱 이렇게 되겠네. 안 나올 것 같아. 다음 쭉 해볼까요? A 제곱은 4C 제곱의 마이너스 4 B 제곱 C 제곱 K 제곱. 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 별로네요. 네. 그래서 이 방법보다는 얘가 제일 낫긴 하죠. 이게 구할 수 있는 방법 없나? 너무 아쉬운데? 네. 네,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너무 욕심냈고 이거. 사인 B를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다. 이렇게 바꿔주는 게 제일 편하겠다. 여기 루트 있는 것보다 이렇게 이 세 삼각형이 있을 때 여기가 A, B, C라고 하면 각각 대각의 크기는 C, B 이렇게 되고요. 우리가 코사인 B 구하는 거니까 이 코사인 B가 있는 식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네, 이 각각 옆에 있는 A랑 C를 이용해서 저 멀리 있는 대변의 길이 구한다는 코사인 법칙 써주자. 그래서 B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C 제곱에 마이너스 2AC의 코사인 B. 그래서 다 넘겨주고 코사인만 써주면 코사인 B는 A 제곱 더하기 C 제곱에 마이너스 B 제곱의 2AC 이렇게. 그래서 이걸 그대로 값 넣어주면 사인 A는 AK였고요. 그 다음 2 곱하기 코사인 B는 이렇게 2AC분의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그 다음 사인 C는 CK 이렇게 양쪽에 K로 나눠버려요. 그 다음 C 이렇게 나눠주죠. 양쪽에 E 이렇게까지. 양쪽에 A 곱해주면 A제곱은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에요. 네, 얘 나는 없어질 수 있겠다. 양쪽 A제곱 빼주면서. 그러면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0이다 라는 거니까 B제곱만 넘겨주면 C제곱이랑 B제곱이 같겠네. 그럼 얘로 C는 플러스 마이너스 B여야 되겠다. 자, 마이너스 B일 수 있어? 두 개 부호 다를 수 없습니다. 당연히 둘 다 플러스여야 되겠지. 네, 왜? 길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마이너스일 수 없고요. C는 B다. 네.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방법으로 풀 수 없었나? 아쉽네요.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네, 필수예제 10번은 풀 수 있을 겁니다. 네, 삼각형 모양 보면서 풀어주면 되고. 여기까지 질문 있니? 왜 많이 나가요? 삼각형의 활용 다 나가요. 네, 삼각형의 활용. 넓이 하나만 하면 끝났네. 네,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볼까?
필수예제 한번 다시 풀어보고 아래 있는 확인 체크도 쭉 한번 풀어봅시다. 벌써 막혔어. 어떻게 해요? 몇 번이죠? 159? 최소가 그럼 각이 작은 부분은 어디인지 생각해봤어요? 아 지금 여기 아니고. 네, 더 작은 게 있네요. 그렇지. 여기까지 질문 있니 얘들아? 네,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코사인 법칙이었고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은 계속해서 모의고사, 네, 수능에 나오고 있는 대표 유형 중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얘네 둘이 이용해서 뭐 원의 성질을 이용해서 또 뭐 원주각, 중심각 등등 여러 가지 성질 이용해주고 뭐 삼각형, 사인, 코사인의 어떤 법칙을 이용해서 뭐 비례를 구하는 문제들 많이 출제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쉽게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잘 정리해보고 당연히 여기서 서술형 한 문제 나올 거거든. 철저하게 준비해봅시다. 넘어가서 삼각형의 넓이 볼까? 사실 아까 전에 이게 있길래 세우면 이제 최악의 삶을 항상 생각하거든. 이게 인프피의 특징인 것 같아. 그러니까 쌤이 인프피인데
최악의 상황을 떠올리는데 어떤 상황을 떠올렸냐면 내가 뭐 땀이 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뭐지? 왜 웃었냐고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웃지 마. 갑자기 쌤 불안하니까. 네. 자, 211쪽에 넓이 봅시다. 넓이. 자, 넓이 보면 이제 넓이를 너무나도 쉽게 구할 수가 있어. 먼저 공식부터 봅시다. 각각 A, B, C 여기 B, C, A 얘 넓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 2분의 1에 B, C sin A로 구할 수가 있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얘 B 곱하기 C에 여기 sin A에 2분의 1로 구할 수 있고요. 사실 2분만 아니라 뭐도 있냐? 2분의 1 AB sin C도 있고요. 얘네 둘을 이용해서 AB sin C 다음 2분의 1 AC sin B 뭐 이렇게 또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다 넓이를 뜻하는 공식이고요. 이걸 뭐 AB sin C 뭐 이렇게 외우지 말고 항상 이 공식 외울 때 위치로 항상 외우세요. 위치. 각각 두 변의 곱이랑 이 사이에 끼인 각의 사인 값 세 2분의 1까지 곱해준다. 삼각형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나올까? 자, 보면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삼각형은 높이가 항상 숨겨져 있어. 넓이라고 하면 넓이 공식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항상 이 높이는 제대로 구해주지 않습니다. 얘만 봐도 제대로 된 높이는 우리가 직접 구해줘야 되지. 어떻게? 이렇게 수선해봐야 돼. 이렇게. 그래서 얘가 바로 높이인 건데 그럼 높이 길이를 어떻게 구할까? 얘는 사인을 이용해서 구해줄 수가 있어. 하나만 예시를 들어봅시다. 자, 보면 여기 높이 수선해봐야 내려줍시다. 그러면 자, 우리는 이 삼각형을 보면 이 직각 삼각형에서 빗변분의 높이, 이 빗변분의 높이가 뜻하는 게 사인 C잖아. 네, 양쪽에 빗변 곱해주면 높이는 빗변 곱하기 사인 C입니다. 높이는 빗변 곱하기 사인 C. 그러면 이 높이의 값은 A 곱하기 사인 C겠네. 자, 그러면 이 넓이 공식을 이용해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지금 B고 그거에 대한 높이는 A 곱하기 사인 C였지.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1 AB 사인 C가 되는 거야. 네, 결국에 우리가 높이 구해주기 위해서 사인 값을 써줘야 된다 라는 거죠. 이 사인은 기본 성질에 의해서. 네, 나머지 부분도 다 같고요. 이제 공식화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얘가 뭐 3이고 루트 2야. 그리고 얘가 60도야. 얘 넓이를 구하라.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하면 그냥 우리 옛날에는 이렇게 수선해발 내려서 얘 길이 구해주기 위해서 빗변분의 높이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러지 말고요.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루트 2 각각 두 변의 길이의 곱의 사이에 끼인 값 사인 60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주면 2분의 1 3루트 2에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 계산해주면 4분의 3루트 6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가능하다. 오케이. 나머지에 대해서도 사실 이 삼각형이 가장 중요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할 수 있어. 뭐가 나오냐 여기서 먼저 평행사변
평행사변형에 대해서 보면 평행사변형의 특징들 보면 어떻게 돼 있냐? 자, 먼저 정의는 각각 마주보고 있는 변들이 평행하다라는 거. 네. 자, 그 다음 얘가 세타면 얘도 세타지. 그리고 얘 길이가 A면 마주보고 있는 이 변도 A, 얘가 B면 얘도 같이 B다라는 거야. 마주보고 있는 변길이 같다. 마주보고 있는 각길이 같다. 자,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넓이 구해줄 건데 넓이는 먼저 공식으로 써주면 AB 사인 세타야. 이것도 뭐 사실 외우기는 쉬운데 왜 그렇게 되냐를 생각해보면 이렇게 반으로 잘라버려. 네, 반으로 잘라주면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해줄 수 있겠죠. 어떻게? 각각 두 변의 길이의 곱에 사인 세타의 나누기 2. 그래서 얘 넓이는 여기다 쓰자. 2분의 1의 AB 사인 세타고요. 똑같은 원리로 얘 넓이도 항상 여기 각각 두 변의 길이의 곱에 사인 세타의 나누기 2. 그다음 각각 두 개 더해주면 AB 사인 세타가 되죠. 네, 이렇게 계산해 줄 수 있습니다. 네. 중학교 때 배우는 거예요. 중학교 때?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배우지. 이 빗변과 높이, 이 높이의 값을 구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얘 곱하기 사인 A라는 것은 배워. 저 공식을 배웠던 거. 이 공식도 그럼 너무 좋은데? 네, 6분의 1 AB 사인 C 외우면 됩니다. 아니 외우지 않아도 돼. 이거 사실 다 증명 가능하지 않나? 사인 이용해서 이 삼각형에서 사인을 이용해서 높이 구해주는. 사실 이제 밑변도 구해줄 수 있거든 우리. 밑변? 아 이런 거 있잖아. 얘 길이가 A야. 그리고 얘 세타야. 이 밑변의 길이는 사인 A 코스. 네 A 코사인 C입니다. A 코사인 세타. 네. 그 이유가 코사인이라는 값이 빗변분의 밑변이잖아. 이렇게 빗변분의 밑변. 근데 양쪽에 빗변 곱해주면 빗변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밑변. 근데 빗변이 뭐야? A니까 A 코사인 세타가 바로 밑변이 되는 거죠. 네, 이 사인이랑 똑같은 원리로 해준 거예요. 오케이. 네, 각각 구해줄 수 있고요. 이제 마지막. 네, 얘는 어떤 사각형, 그냥 모든 사각형에 대해서 오케이 그리자. 네. 대각선의 길이가 나와 있잖아. 그리고 여기가 세타야. 그러면 대각선 두 길이의 곱에 사인 세타를 곱해주고 나누기 2 해주면 얘의 넓이가 돼. 네, 그래서 얘의 길이를 이 각 하나의 또 다른 대각선의 길이를 B라고 하면 얘의 넓이는 2분의 1 AB 사인 세타가 됩니다. AB 사인 세타. 네, 얘는 사실 증명하기 위해서 각각의 넓이를 구해주고 더해주면 딱 이 값이 나와. 네, 할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 근데 네, 넘어가면 사실 213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증명이 이렇게 되는구나 보면 되고요. 넘어가서 문제 직접 한번 풀어볼까? 네, 214페이지에 263번 같이 한번 보자. 자, 보면 A가 길이가 4, 그리고 B가 5, C가 60도다. 얘가 C. 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BC의 넓이를 구하여라. 그대로 어떻게? 2분의 1 곱하기 각각 두 변의 길이를 곱해주고요. 그 두 변의 사이에 끼인 각의 사인값. 네, 얘가 이 삼각형의 넓이 공식이죠. 네, 계산해주면 이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 계산해주면 뭐 루트 3이 된다. 이렇게 계산해줄 수가 있어. 오케이. 네, 그 다음 2번도 구할 수 있겠지. 2번은 B가 3, C가 6. 막 삼각형 그려주고 B가 3, C가 6이야. 그리고 여기가 A가 되겠지. C의 갈각이 각각 C, B니까. 그래서 얘의 각도가 45도다. 네, 얘를 이용해서 우리는 공식 그대로 써주면 2분의 1 곱하기 두 변의 길이 곱 곱하기 사인 45도 해주면 값을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루트 2분의 9라고 써도 되고 2분의 9 루트 2라고 써도 됩니다. 네. 264번도 볼까? 264번? 네. 264번이 사실 더 중요하죠. 보면 A, B, C의 길이들이 다 나와 있고 아 근데 넓이 아니 너무 쉬운데? A, B, C의 길이가 좀 특별한 얘다. 보여? 5, 6, 5? 예, 이등변 삼각형이죠. 이등변 삼각형 성질 이용해서 계산하는 게 더 빠른데 여기서 원하는 방법대로 구해주자. 왜 저번에 반지름이 5라고 나와 있거든? 아 맞나? 8분의 5죠. 8분의 25. 네. 이 외접원의 반지름을 이용해 줄 거야. 근데 이 외접원의 반지름 네 바로 사인 법칙. 외접원의 반지름 나왔어? 외접원이 혹시 나왔어? 그럼 사인 법칙 생각해주고 있으면 돼. 여기서는 외접원의 반지름 네. 여기 바로 R이 8분의 25다 라는 거죠. 그래서 사인 법칙을 이용해주면 사인 A분의 A가 R 곱하기 2랑 같다라는 거 이용해 줄 거야. 그래서 얘가 B죠? 각 B. 얘는 또 뭐랑 같아? 사인 B분의 B랑 같지? 여기 사인 B분의 대변의 길이가 6. 얘는 사인 B분의 6이랑 같고요. 여기 자리에 8분의 25 넣어주면 사인 B의 값 구해줄 수 있겠다. 네, 계산해 줍시다. 그러면 2 곱하기 8분의 25는 사인 B분의 6 계산해주면 25분의 24? 네, 이렇게 되겠죠. 자, 사인 B 구해주면 사실 바로 우리 사인의 값 알고 있으니까 바로 넓이 써주면 되겠지. 넓이 어떻게? 2분의 1 곱하기 각각 두 변의 길이의 곱하기 사인 B. 근데 사인 B가 25분의 24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없어지고 나눠지면 12가 되죠.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고요.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로 우리 넓이 구할 수 있는데 이건 저 그 2학년 때 했었어. 저 그 2학년 때. 이 내저번이라는 거 네, 각각 접해 있는 부분이고요. 얘 반지름 이렇게 접하는 부분까지 선분을 그어주면 다 수직이다 라는 거 이용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거든. 그럼 보면 이 삼각형부터 보자. 이 삼각형의 넓이 밑변 곱하기 높이거든. 그 다음 이 삼각형의 넓이도 이 밑변 곱하기 높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이 삼각형의 넓이도 밑변 곱하기 높이야. 네, 다 높이가 뭐야? 네, 내저번의 반지름이죠. 그리고 다 밑변은 뭐야? 각각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밑변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가 R이라고 하면 내저번 반지름이라고 할게. 네. 얘가 R이라고 하면 그리고 각각 변의 길이를 ABC라고 두자. 그럼 얘의 넓이 공식은 2분의 A 곱하기 R 더하기 B 곱하기 R에 나누기 2분의 BR 맞죠?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그 다음 2분의 CR
그래서 다 2분의 R로 묶어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외웠었냐면 2분의 R 곱하기 둘레가 뭐랑 같았다? 넓이랑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내저번의 반지름도 구할 수 있습니다. 둘레의 길이를 알고 있으면. 물론 넓이도 알고 있어야 되겠지. 어쨌든 네. 여러 가지. 그래서 내저번의 반지름 구하는 공식은 사실 이거밖에 없어. 이 넓이 공식. 얘가 가장 편해. 내저번 공식, 내저번이 나왔다. 내저번의 반지름 구해야 돼? 그럼 바로 이거. 네. 넓이 공식 생각해주면 되고요. 외저번의 반지름 나왔다? 사인 없어.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넓이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몇이야? 30? 네. 그리고 내저번의 반지름이 루트 7? 계산해주면 답은 15 루트 7이 되겠다. 넓이. 이렇게 됩니다. 괜찮아? 정훈이 괜찮아? 네.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니? 아우 참. 네. 한줄이 깊네요. 아니 꺼지겠다. 네. 네. 이거 다시 풀어주시면 안 돼요? 어떤 거? 위에 거? 네. 어떤 거? 264 1번. 1번? 1번은 외저번의 반지름이어서 아. 사인 법칙 써야 되겠죠? 그 2번은 내저번의 반지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구했던 거고. 네. 그래서 필수예제 같이 보자. 11번. 그래서 삼각형 ABC에서 A의 길이가 10, 그 다음 B가 8이다. 그 다음 넓이가 20 루트 3이다. 그래서 얘가 C의 크기를 구하라 라고 했는데 얘도 사실 A, B의 위치 이렇게 두면 얘가 각각 대각의 크기가 라지 A랑 라지 B일 거고요. 나머지 하나가 C겠네. 그럼 얘가 C의 각의 크기를 구하는 건데 우리 넓이 알고 있으니까 넓이 공식 그대로 써주면 2분의 1 곱하기 AB sin C 이렇게 되겠죠. 얘가 20 루트 3이다. 그래서 A의 길이 나와 있고 B의 길이도 나와 있지. 그래서 A의 길이 10, B의 길이 8 계산해주면 40 sin C가 20 루트 3. 네, sin C는 40으로 나눠주면 2분의 루트 3이다. 네. 사인 값이 2분의 루트 3인 거. 네, 60도가 되겠죠. 3분의 파이. 네, 60도라고 써주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네. 뭐야? 삼각형 ABC에서 B의 길이가 4고요. 각 A의 크기가 135도네.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얘가 A고 얘가 스몰 A라고 해주면 B, B 얘가 CC라고 하죠. B의 길이가 4. 그 다음 얘의 각도가 135. 그 다음 얘가 길이가 얘 넓이가 2일 때 자 이거 가지고 우리는 넓이 공식 그대로 써줄 수 있겠지. 어떻게? 2분의 1 얘의 사인 135도 이렇게. 그래서 C 곱하기 4 곱하기 100 사인 135도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사인 135도 얘는 사인 180도에서 45도 빼주는 거죠. 180 마이너스 사인 45도? 180 마이너스 없애주면서 45도만 써줄 수 있고 180이 없어지면 사인은 사인 그대로 180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2사거든요. 2사. 그래서 플러스 계산해주면 루트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 나머지 해주면 넓이 2는 2분의 1 곱하기 C 곱하기 4 곱하기 루트 2분의 1이 되고 계산해주고 이렇게 나눠주면 루트 2C는 2, C는 루트 2가 된다. 얘 길이가 루트 2여야 되겠네.
오케이. 자, 얘 길이 다 알았고요. 사이에 끼인 각도 알고 있지. 그걸 가지고 뭘 구할 수 있어? 저 멀리 있는 빗변의 길이, 네, A의 길이도 구할 수 있죠. 어떤 걸 써줘야 돼? 코사인 법칙. 어떻게? A의 제곱은, 저 멀리 있는 얘의 제곱은 각각 두 변의 길이,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 4, 4, 16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4 코사인 135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코사인 135도가 관건이야. 코사인 135도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입니다. 네. 그래서 계산해주면 얘가 8, 16, 2가 되면서 계산되면 26이 되지. 그래서 A 제곱이 26,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6이지만 당연히 길이기 때문에 플러스 루트 26이 돼야 되겠죠. 오케이? 네. 복잡하긴 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풀었던 걸 한 단계 한 단계 차근차근 나가다 보면 네. 풀 수 있습니다. 오케이? 네.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네, 12번 보면 삼각형 ABC에서 A의 길이, B의 길이, C의 길이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네, 구해볼까? 먼저 1번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건데 삼각형의 넓이를 알려면 사실 높이만 알면 되거든? 높이만 알면 됩니다. 높이 알 수 있는 방법 혹시 뭐가 있을까? 이거 할 때 쌤은 이제 코사인 법칙이나 사인 법칙 없었을 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었어. 수서해봐야 돼요, 제가. 별로긴 하지만 얘 길을 A, 얘 길을 7-A라고 둡니다.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얘 길이 나올 수 있겠지. 그래서 5제곱 마이너스 A제곱의 루트는 8제곱 마이너스 7-A의 제곱으로 A의 값 구해주고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정리로 얘 구해줬어. 근데 이제 사실 그럴 필요가 없고요. 우리는 하나의 값도 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지.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좋다기보다는 그래도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바로 구할 수 있는 코사인 법칙 써주면 됩니다. 코사인 법칙 근데 잘 써줘야 돼. 이렇게 하자. 네, 세타. 이 5와 8 사이를 세타라고 두자. 자, 두면 먼저 7의 제곱. 저 대변의 길이의 제곱은 가까이 있는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 마이너스 2 곱하기 5 곱하기 8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겠죠. 계산해주면 49에 25 더하기 64 마이너스 80 코사인 세타 넘어가서 24 마이너스 40 네. 너무 잘 구했다. 가끔씩 이제 코사인의 값을 못 구할 때가 있거든? 구할 수 없는 거 막 2분의 1 플러스 루트 막 이런 거 나올 때가 있어. 그런 거면 다른 걸로 구해보세요. 다른 각도를 세타라고 두고 구해주면 돼. 네. 그래서 마이너스 80으로 나눠주면 코사인 세타는 2분의 1이 됐네요. 코사인의 값이 2분의 1이다. 몇 도야? 네, 60도죠. 60도. 해주면 우리는 얘 넓이 구할 수 있겠지. 넓이 어떻게 구해? 2분의 1, 5 곱하기 8 두 변의 길이 곱하기 사이의 끼인 값 사인 60도 이렇게 구해주면 얘는 나머지고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나머지 다 계산해주면 10 루트 3이 삼각형의 넓이가 됩니다. 자, 얘로 이제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외접원 나왔다. 바로 뭐야? 사인 법칙 써주면 되겠죠.
외접원 반지름. 외접원 반지름 있는 공식은 사인 법칙밖에 없었지. 그래서 사인 법칙 어떻게? 각각 사인 60분의 7이 뭐랑 같았어? 네, 2R이랑 같았죠. 원래 사이에 더 있었잖아. 뭐 사인 B분의 사인 C,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 굳이 써줄 필요 없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값에 대해서만,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만 우리가 식을 정리해주면 얘는 필요 없잖아. 네. 굳이 다 쓸 필요 없고요. 우리가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만. 자, 그래서 얘 사인 60도가 2분의 1이래. 그래서 2분의 1이고요. 7이니까 분모 분자 2 곱해주면 14가 되고 2R. 그럼 R은 7이 됩니다. 아 그거 아닌데. 아니네요. 루트 3분의 14네. 네. 네. 잘 집중하고 있나? 네. 이걸 옛날에 수학생들 단골 멘트였는데. 네. 와, 쌤이 쓸 줄이야. 네. 루트 3분의 7이죠. 네. 그래서 R은 3분의 7 루트 3이 되겠다. 네. 이렇게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내접원의 반지름 길이. 내접원 뭐 떠올라야 돼? 네, 둘레와 그 넓이 관계 어떻게 됐었어? 다시 한 번 더 설명해주면 빠르게 설명해줄게. 이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두면 각각 변의 그 접점으로 내려주면 수선의 갈, 이제 수직이고요. 그 다음 이게 A, B, C라고 하면 얘 넓이는 각각 이제 삼각형이 3개 나오죠. 얘 넓이 더하기 얘 넓이 더하기 얘 넓이. 각각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 써주면 2분의 A 곱하기 R 2분의 BR 2분의 CR 해주면 2분의 R로 묶이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는데 얘가 바로 둘레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 줍시다. 그래서 넓이 우리 구했잖아. 넓이가 10루트 3이었고 그 다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20이네요. 둘레의 길이. 계산해주면 답은 10 곱하기 R은 10루트 3 나눠주면 R은 루트 3이 돼요. 이렇게 구해주는 것입니다. 내접원의 반지름? 예를 준비해주면 돼. 혹은 얘로 넓이 구하는 것도 둘레 이용해서 계산해주면 되겠죠. 오케이. 넘어가서 13번과 14번 마지막으로 보고 네. 저희 끝나려면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문제 중요 문제들만 한번 쭉 풀어보고 마무리 칩시다. 그래도 오늘 좀 빠르게 하는 것 같지 않아? 그래? 쌤은 항상 빠르게 하는 것 같아. 8이고요. 얘가 10. 그리고 얘 넓이가 40이다. 각 A의 크기를 구하라. 뭐 이거 공식도 있었죠. 공식 어떻게 됐어? 8 곱하기 10에 그냥 사인 A. 이렇게 구해줘도 되는데 사실 얘가 왜 이렇게 나오냐. 이렇게 되죠. 반으로 쪼개주고 대변의 길이도 같다라는 거 이용해주고 여기도 각도 A가 되겠지. 대각의 크기도 같으니까. 그래서 얘 넓이는 삼각형 2분의 1 8 곱하기 10에 사인 A가 되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 삼각형의 넓이는 10 곱하기 8에 사인 A에 나누기 두 개 더해주면 2분의 1 곱하기 2 되니까 없어지면서 8 곱하기 10 사인 A가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넓이가 40이라고 했으니 양쪽에 80으로 나눠주면 네 2분의 1이죠. 그래서 사인 값이 2분의 1인 거. 네 30%죠. 그러니까 6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오른쪽 그림은 등변 사다리꼴 AC의 길이가 6이고요. 자, 등변 사다리꼴의 특징을 하나 알아야 되거든. 왜 등변 사다리꼴이 왜 등변 뭔지 알고 있니? 저두개 같아. 네,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 그리고 평행사변형이 아니라 사다리꼴이야. 그러니까 평행사변형도 얘 길이 같잖아. 얘도 등변 사다리꼴이라고 말할 수 있나? 좀 애매하죠. 말할 수 있나? 근데 쌤도 궁금하네. 어쨌든 네 어쨌든 그래서 등변 사다리꼴은 일반적으로 이런 얘들을 등변 사다리꼴이라고 하지. 양쪽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 사다리꼴. 네. 그래서 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 얘도 마주보고 180도예요. 아니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마주보고 있는 게 180도예요. 180도입니다. 저기랑 저기랑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얘랑 얘 같냐고 물어보는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그런 거 보긴 했는데. 똑같아. 잠시만. 맞지 않나? 평행 사변이 문제지 아닌가? 왜 같을까? 잠시만 이거 증명 중이거든. 삼각형에 그걸 이용해주면 되지 않을까? 수뇌발 내려서 일단 얘랑 각도가 같은 이유. 얘 각도가 x면 이렇게 여기도 x 여기 동그라미고요. 저 계산 짝짝 내리면 그거 되지 않나요? RHS? 어디에? 거기 쭉 밑으로. 아니 그리고 오른쪽에 그거 말고 오른쪽에 저기 계산법인데 여기서 내가 이렇게 높이 똑같고. 네네네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아서 네. 그리고 그 밑에도. 얘 길이가 같고 수선의 말이랑 네. 그럼 얘랑 각도 같아? 그럼 사실 끝났습니다. 이러면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은 당연히 합동이 되겠죠. 이 두 변의 길이 같고 이 얘는 공통으로 가지고 있고 두 방의 크기 같아서 SAS 합동. 그래서 얘 길이랑 얘 길이 같겠네. 각각 대각선의 길이가 같을 겁니다. 그 대각선의 길이가 같으면 우리 대각선의 길이 6이죠. 얘도 길이 6. 그래서 얘가 30도? 자, 그래서 등변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 이 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두 대각선을 곱해주고 사인 30도에 2분의 1 해주면 됩니다. 원래 등변 사다리꼴 어떻게 보세요? 네? 등변 사다리꼴 저한테 진짜 밑변, 아랫변 두 개 더해주고 곱하기 높이 나누기. 사다리꼴의 공식이죠. 네. 이렇게 구해주는 거. 네,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 30도 몇이야? 2분의 1이네. 3. 네, 답은 9가 되겠다.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네,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필수 예제. 한번 다시 풀어보고요. 아래에 있는 확인 체크도 쭉 한번 풀어보세요.